혹시 삼성전자나 현대차 주식 갖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 얘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증시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거든요. 이 법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뜨거운 감자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 주식 계좌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그냥 법조항 몇 개 고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개정안은요, 회사 이사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규칙을 바꾸려는 시도거든요.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복잡하고 거대한 논쟁의 딱 한가운데를 들여다보면요, 크게 세 가지 싸움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딱 이해하면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첫째는요, 이사들이 이제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들한테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둘째는 소액 주주들 힘을 빡 실어주는 집중투표제.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제 주주총회도 온라인으로 좀 편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번 개정안의 심장이에요.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의 키워드가 바로 충실 의무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요, 회사 이사들은 주인님 재산 잘 관리하는 집사처럼 일해야 한다. 이런 법적인 책임이에요. 근데 진짜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주인이 대체 누구냐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이번 개정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처럼 지금까지는 이사들이 그냥 회사라는 큰 덩어리에만 충성하면 됐어요. 근데 오른쪽처럼 법이 바뀌면 이제 주주 한 명 한 명에게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회사 전체가 아니라 특정 대주주한테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소액 주주들이 직접 왜 내 이익에 손해를 끼쳤냐면서 소송을 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죠. 자,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이사회 보면 맨날 대주주나 사장님 말에 그냥 손만 들어주는 거수기 아니냐, 이런 비판 진짜 많았잖아요. 바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편의 이사회에 한 명이라도 좀 보내보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 그림 한 장이면 설명이 끝납니다. 기존 방식에서는요, 지분 제일 많은 사람이 이사 자리를 그냥 싹쓸이 해가는 승자 독식 구조였어요. 하지만 새로운 방식은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표를 막 모아서 짠! 하고 우리를 대변할 이사 한 명을 당선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이사회에 우리 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아니, 주식은 스마트폰으로 1초 만에 사고 파는데 제일 중요한 주주총회는 왜 저 멀리 지방 공장까지 직접 가야 했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참여하고 투표할 수 있게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훨씬 합리적이죠? 아니, 들어보면 다 주주한테 좋은 얘기 같은데? 왜 대기업들은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기업들 걱정은 크게 이런 겁니다. 첫째, 소송이 너무 많아져서 경영진이 무서워서 과감한 투자를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 외국계 투기자본, 흔히 말하는 기업 사냥꾼들이 이걸 빌미로 회사에 들어와서 단물만 쏙 빼먹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발목 잡히다 보면 장기적으로 회사 경쟁력이 약해질 거다.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 한마디에 재계의 공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주주 보호하자는 좋은 법이 오히려 경영진 손발을 묶는 족쇄가 되고 결국 기업 사냥꾼들한테 우리 회사 와서 마음껏 흔들어주세요 하고 초대장 보내는 꼴이 빌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시간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투자자들이랑 전문가들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걸까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귀가 솔깃해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이사들이 이제 주주들 눈치를 보게 되면 당연히 배당을 더 주거나 자사주를 사서 주가를 올리는 이른바 주주 환원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바로 그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주식이 제값 못 받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얘기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보세요. 미국이나 유럽의 주주권리 수준이 이만큼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솔직히 좀 많이 낮죠. 개정안이 통과돼도 막 엄청나게 급진적인 게 아니라 이제 겨우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가까워지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뒤처진 걸 정상으로 돌려놓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논의가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지 아니면 이대로 묻힐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물밑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표가 지금의 상황을 딱 한 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경영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투자자들이 주주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그야말로 팽팽한 줄다리기인 거죠. 과연 이 줄다리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결국 이 법안의 운명은요, 정부, 국회, 그리고 대기업들과 우리 같은 투자자들, 이 네 플레이어들의 힘겨루기 위해서 결정될 겁니다. 각자 원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 경영진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해서 그 이익을 나눠 갖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답이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방향을,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계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